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혹시 최근에 글로벌 제약거인 화이자가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베팅하려 한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 빅딜의 한가운데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 메세라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회사 정말 뼛속까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시장을 그야말로 팔칵 뒤집어 놓은 이 73억 달러 인수설부터 시작해서요. 도대체 무슨 기술을 가졌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 차세대 비만 치료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겁니다. 그 다음엔 숫작을 통해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한번 따져보고 당연히 투자에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겠죠? 이 부분도 꼼꼼히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서학개미들이 어떤 투자의 갈림길에 서게 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자 메세라는 어쩌면 조금은 생소했을 이 이름을 단숨에 월스트리트의 스타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사건. 네, 맞습니다. 제약 공룡 화이자가 얽힌 초대형 인수설.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메세라라는 회사가 아직 매출이 단일원도 없는 말 그대로 임상 단계의 바이오 벤처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직 팔리는 제품도 없는데 미래 가치 하나만 보고 10조 원을 베팅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얼마나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근데 말이죠. 이 거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더 재밌습니다. 그냥 73억 달러에 살게 이게 아니고요. 일단 주당 47.5달러는 현금으로 딱 주고 나머지는 CVR이라는 걸로 준다는 거예요. 이 CVR이 뭐냐면 조건부 가격 청구권이라고 해서 야, 너네 신약 개발 끝까지 성공하면 그때 이 돈 더 줄게 하는 일종의 성공 보너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너스까지 다 합치면 현재 주가보다 무려 74%나 더 얹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화이자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높은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이 회사를 살려고 하는 걸까요? 특히나 얼마 전에 자기들이 개발하던 비만 치료제가 임상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말이죠. 그 해답은요, 바로 메세라가 들고 있는 기술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화이자가 그토록 탐내는 메세라의 기술, 그 종체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현재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메세라라는 회사는요, 2021년에 세워졌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된 신생 바이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회사의 목표, 아주 명확하고 또 야심찹니다. 바로 지금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유명한 비만 치료제들 있죠? 그 약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나은 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CEO가 과거에 화이자랑 암젠 같은 굵직한 제약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점도 꽤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이 뭐냐? 바로 이 아밀린 기반 아날로그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약들은 GLP-1이라는 호르몬을 건드려서 살을 빼게 만들어요. 그런데 메스라는 아밀린이라는 전혀 다른 길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기존 약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근육까지 같이 빠져버리는 거랑 속이 메스꺼운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밀린 방식은 그런 부작용은 확 줄이면서 살 빼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정말 꿈의 기술 아닌가요? 자, 표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기존 약, 오른쪽이 메스라 약입니다. 딱 보이시죠? 기존 약들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으로 근육 손실이랑 위장 문제가 따라와요. 그런데 메스라의 MET097I는 바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약이 살도 빼주고 근육도 빼줄게 라면 메스라 약은 걱정 마, 근육은 지켜주면서 살만 쏙 빼줄게 라고 말하는 셈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끌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상 임상에서 평균 체중이 무려 11.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약들이랑 충분히 겨뤄볼 만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심각한 부작용 없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데이터 한 장이 화이자가 이 회사는 진짜다 라고 확신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기술도 혁신적이고 데이터도 훌륭해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이 모든 기대감이 과연 재무제표에서도 뒷받침이 될까요? 지금부터 메세라의 금고안을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재무지표를 보시면 예상하셨겠지만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의 교과서 같은 모습입니다. 매출은 당연히 아직 없고요. R&D, 즉 연구개발에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으니 순손실이 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딱 한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 맨 아래에 있는 현금 및 등가물입니다. 메세라는요, 성공적인 상장 덕분에 현금을 5억 3천만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7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돈을 까먹는 구조인데 이 정도 현금이면 앞으로 다른 데서 돈 빌리거나 유상증자 안 해도 2027년까지는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캐시런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넉넉한 겁니다. 맨날 돈 걱정하는 다른 바이오 벤처들이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주가 흐름을 보면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올해 2월에 상장했는데요. 그때 공모가가 주당 1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5달 만인 7월에 주가가 39.91달러, 거의 4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2배가 훨씬 넘게 오른 거죠. 중요한 건 이때는 아직 이번 인수설이 떠지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A라는 재료가 없었어도 시장은 이미 이 회사의 기술력과 가치를 알아보고 베팅을 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투자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 회사를 둘러싼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소위 말하는 수엇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부터 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차세대 기술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다가 2027년까지는 돈 걱정 없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빵빵한 현금, 그리고 성공 DNA를 가진 경영진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약점도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아직 최종 관문인 임상 3상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오 투자에서 임상 3상이 괜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미끄러지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투자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입니다. 반면에 기회 요인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이게 앞으로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시장으로 큰다고 해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러니 화이자 같은 빅파마들이 이 시장에 어떻게든 발을 담그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맥세라가 바로 그들에게는 최고의 M&A 티켓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위협도 만만치 않죠. 이미 시장에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라는 거대한 공룡들이 버티고 있고요.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상 실패라는 시한폭탄은 늘 안고 가야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만약에 이 인수설이 그냥 설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실망감으로 고꾸라질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보니까 어떠세요? 한쪽에는 엄청난 대박의 기회가, 다른 한쪽에는 쪽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투자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결국 이 투자의 본질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대박 인수합병이냐? 아니면 임상 실패냐? 정말 뭐 아니면 도. 극과 득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M&A라는 달콤한 과실을 따먹느냐? 아니면 임상 실패라는 쓰디쓴 독배를 마시느냐? 바로 그겁니다.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나리오 A.
화이자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소문대로 7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하지만 시나리오 B, 인수가 무산됩니다. 그러면 메세라는 이제 혼자서 임상 3상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주주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대 제약사 화이자가 10조 원을 베팅한 이 담대한 도박에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도 함께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위험한 게임을 멀리서 지켜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투자를 위한 정보 제공일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